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대한민국이 말라붙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이 지속되면서 충남의 한 댐은 40년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내일부터 충남 8개 시군에 제한급수도 시행되는데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올가을 추수는 물론이거니와 내년 봄 농사도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오늘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우리나라 물관리를 종합관리하는 기관이죠. 한국수자원공사 연결해서 가뭄 문제와 대책 짚어봅니다. 오늘 제가 고른 뉴스는 합법화 소식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생계형 노점상 이야기인데요. 부천시가 올해 12월까지 부천역 북부광장 노점상 47개를 28개로 줄이고 송내역 북부역 노점상 9개를 4개로 줄이면서 동시에 생계형 허가 노점 햇살 가게로 전환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역곡 남부역 노점상 4곳의 경우 모두 햇살 가게로 바뀌게 됩니다. 부천시는 최근 3년 동안 부천시 내 주요 거리 불법 노점상들을 양성화하는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오프닝 곡은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와 비슷했던 분위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올 봄부터 계속된 사상 유례없는 가뭄으로 댐과 호수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식수로 쓰는 계곡물까지 바짝 말랐습니다. 사실 수도권도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물관리를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 박정수 실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K워터 물관리센터 실장 박정수입니다. 예, 박정수 실장님입니다. 이름부터 좀 물과 관련성이 깊네요. 예. 그 가뭄으로 지금 난리인데요.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아직까지 생공용수는 정상 공급 중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불편을 못 느끼시겠지만은 현재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금년 누적 강수량은 768mm로 평년의 63% 수준이고요. 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보다 매우 적은 수준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목적 댐을 살펴보면은 5개 다목적 댐이 역대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년 연속 강우량 부족으로 현재 7개 다목적 댐이 주의 단계, 대책 댐은 경계 단계, 보령 댐은 심각 단계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지난주였나요?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리긴 했는데 그 정도는 어림없는 거죠? 예. 전국적인 가뭄 상황에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다목적 댐에 약 42mm의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보령댐은 70mm에 비해도 그동안에 가뭄 때문에 댐 수위가 10cm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가뭄이 심각하죠? 장마가 좀 마른 장마였기 때문인가요? 지금 장마에 마른 장마도 있고요. 예. 작년부터 2년 연속적으로 지금 비 강우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있죠? 지금 현재 다목적 댐에서 식수를 공급하는 지역은 정상적으로 용수를 공급 중에 있기는 하지만은 예. 충남 서부 지역은 10월 8일부터 급수 조정이 시작되면 일정 부분 주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가장 심각한 피해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 2년 연속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량 확보가 충분하지 못한 한강의 소양강, 충주, 행성댐과 낙동강의 안동 이마댐, 그리고 섬진강의 주암댐이 가뭄 주의 단계이고요. 예. 금강의 대청댐은 경계 단계로 가뭄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저수량이 예년의 36% 수준으로 심각
단계의 가뭄이 진행되고 있는 보령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충남 서부 지역이 주민 불편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예, 충남 서부 지역. 이번에 이제 제한급수가 내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까지 나왔는데 이거 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보령댐의 하천 유지용수 비축, 용담 대청댐으로부터 대체 공급 노력과 캠페인을 통한 물 절약 유도에도 불구하고 예. 보령댐 저수량으로는 내년도까지 쓸 물이 부족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적응 훈련을 시행하였고요. 10월 8일부터 생공용수를 80%로 조정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저도 이 보령 쪽에 아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더니 예, 좀 예. 유례없는 가뭄 때문에 그 저수지 바닥이 다 드러났고요. 예, 예. 그 지역에 수몰됐던 지역까지 드러났다. 깜짝 예.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예, 좀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예. K워터, 즉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절수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런 예. 내용이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각 가정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사용한 양보다 이렇게 적게 사용한 물량에 대해 1세제곱미터당 강력 상수도 정수요금 단가의 3배인 1,240원을 매월 납부할 수도요금에서 차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예. 예를 들어 샤워 시간 2분 줄이기, 양변기 벽돌 넣기, 양치할 때 컵 사용, 설거지통 사용 등을 실천하시면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간 약 8세제곱미터의 물을 절약하게 되고 절수지원금으로 9,920원을 차감받게 됩니다. 예. 좀 보전해주는 혜택을 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충남 서부 지역 굉장히 심각한 가뭄 피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서산, 당진, 보령,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농사 짓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가을, 겨울 넘어가면 비도 많이 더 안 올 텐데 내년 봄에 물 부족 사태가 좀 심각하게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강수량이 3분의 2가 집중되는 여름철이 이미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은 봄 농업용수와 생공용수의 안정적 공급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네. 지금 이 충남 쪽도 그렇긴 한데 충남 지역의 예년 대비 강수량을 보니까요. 누적 강수량이 49%입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42%예요. 예, 그러니까 예. 충남 지역보다 누적 강수량 자체는 절대량이 더 떨어집니다. 예, 사실 예. 서울 경기 지역도 그렇게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수도권 지역은 그 강수량이 매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 이 발전댐 연계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용수 비축을 많이 선제적으로 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내년 홍수기까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렇게 좀 생활 용수를 미리미리 비축해 놨던 수도권 대비 이 충남 지역은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인 건데 그렇다면은 당장 내년 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심각한 피해 지역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K워터에서는 댐간 연계 운영 및 공급량 조정 등 가학적 댐 운영을 통해서 내년 우기 전 필요한 용수를 지속 비축하여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뭄 발생 지역에 병물, 급수차, 강력 상수도 비상 밸브, 댐강 연결 도수로를 활용하여 비상용수 지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뭄이 더욱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수자원 시설의 연계도 확대하고 있고요. 예. 저수위와 비상용량 활용 방안 등 정부와 다각적인 용수 공급 추가 대책들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보령댐의 경우는 홍수기 전에 댐이 비워지는 극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하는 도수로 공사 시행 등 비상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부분 특히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같이 지금 그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 방안. 예. 백제보에서 보령댐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예산은 62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4대강 자원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국내 최초인가요? 우리가 그 시설을 설치를 해서 활용하는 거는 그 최초가 되겠습니다. 예. 4대강이 드디어 이제 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온 건데 예. 일각에서는 또 지하 댐을 건설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지하수를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 또는 지하댐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상습적으로 가뭄을 겪고 있는 미급수, 도서, 산간 지역의 용수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규모의 저수지를 확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인가요? 예. 같은 개념에서 댐 간 연계 운영 등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규모 저수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댐 건설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던 방식에서 지금은 물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역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지역 건의댐 건설을 요청할 경우에 추진하도록 댐 사업 절차를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백제보랑 보령댐을 연결하는 사업이나 중규모 저수지를 구축하고 지하댐을 건설하는 이 사업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한국 근본적인 대책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보령댐의 도수로를 연결하는 사업은 지금 비상 시기 때문에 올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지금 목욕탕이나 수영장 그리고 세차장에서는 아주 초비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농업용수도 농업용수지만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에도 단기적인 처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좀 단기적인 그 급수나 뭐 추가적인 어떤 지원 방안 같은 것들이 마련돼 있나요? 뭐 목욕탕이나 수영장이나 세차장 같은 곳들은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쪽에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제한 급수를 하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제로 단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수압을 낮춰서 그 물을 공급량을 줄이는 이런 방안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수압이나 단수로 인해 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물차라든가 병물을 준비를 해놨다가 지원하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지자체 차원에서 제한급수로 좀 이런 부족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조금 더 미리 대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마른 장마였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만약에 물 부족하게 되면 이런 심각한 가뭄 상황이 올 수 있다란 그런 미리 준비했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으로 좀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예. 사실 국가와 이렇게 K워터에서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을 내다보고 사실 물 부족과 홍수 피해 등에 대비해서 댐 건설 장기 계획 및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 물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국가 대책에 대한 지역 등의 반대와 물 배부를 둘러싼 갈등이 있어가지고 적기에 대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충남 서부 지역 단수까지 발생하는 상황도 미리 예측하고 지천댐 등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만 시행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K워터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보다 국가 대책의 지역 이해와 공감 형성에 노력하고요. 근본 대책을 수립에 그치지 않고 적기에 미리미리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좀 생활 속에서 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물 관리의 종합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물은 사실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나의 유기체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서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전체 유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남는 물을 나누고 협력적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에 저희 K워터에서는 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별 법은체계 조정으로 남는 물을 공유하고 확보된 4대강 보유용수를 활용하는 등 기존 수자원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지역이 원하는 지역 건의댐 건설, 지하수자원 확보 등 물 소외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미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물관리 제도의 정비, 물재해 취약지역 개선과 국가
가뭄정보센터 설립 등도 정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통합 물관리 실현은 국민과 지역의 공간과 지속해서 가능함에 따라 유역별 물 상생 협의회 등 소통의 장을 확대하여 건강한 물 환경 및 협력적 물문화 정착에 중점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시민들이지만 일단 담당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종합관리 대책을 더 촘촘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센터 박정수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사는 이재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아침 저녁 얼굴도 못 보고 집에 신경도 못 쓰고 있는데 혼자 묵묵히 육아 살림 직장일까지 해낸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나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아 미안하고 그래도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 조금만 참고 힘내자. 사랑해. 신청곡은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신청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이재선 씨가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내에게 힘을 내라 또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중국어 수강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투데이에서 제공하는 선물들 소개해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짧은 문자 한 통이면은 충분히 여러분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자격이 됩니다. 자, 이재선 씨가 신청하신 노래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듣고 갈게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노래 듣기 전에 나간 코너죠. 청취자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해서 만드시는 코너입니다. 샵 0945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문자 한 통 보내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립니다. 그리고 푸짐한 선물도 제공해 드릴게요.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숨 고르고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떠나봅니다. 매주 수요일은 서울시로 가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이 시간에 일자리 문제를 다뤘습니다. 오늘 또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일자리 대장정이란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서울시 일자리 기획단 엄연숙 단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서울시에서 10월 한 달 동안 일자리 대장정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인가요? 예,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요새 걱정을 하지만 경기 침체 문제든 산업 구조 변화의 문제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성장도 고용도 모두 침체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가 없는 청년, 여성, 중장년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가 그 일자리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고난을 겪는 시민들과 함께 일자리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자 일자리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현장을 직접 나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자리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간다는 말씀이죠? 일자리 담당 공무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실국과 예. 시장님께서 직접 일자리 현장을 돌아보게 되십니다.
어느 현장을 찾아간다는 말씀인가요? 예, 일자리 현장이라 보면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즉 청년이나 여성, 어르신 이런 일자리 문제와 직접 맞닥뜨린 사람도 있겠고 예. 또 기업들이 좋은 그 방향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현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서울시의 미래 먹거리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유망 산업의 현장들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시는 그 일자리 문제 현장에서 일자리의 길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좋은 답을 찾아가는 현장에서는 또 새로운 답을 찾아보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여러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세 단계로 일자리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각각 현장에서는 직접 물어보고 대답하고 토론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는 직업 체험도 하고 다양한 현장을 진행하게 되고 예. 또 나아가서는 필요한 정책적인 발표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이나 여성 또 노인분들 베이비 부모 세대 전체적으로 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늘려가면서 우수한 기업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 정책까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 대장정은 오늘이죠. 오늘 출정을 하여서 예. 31일까지 25일간 진행이 됩니다. 예. 먼저 가장 요새 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장을 찾아보고요. 예. 이어서 또 이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는 베이비 부모들이나 또는 경력 단절 여성들도 찾아가서 서울시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요. 예. 이어서는 여러 기업이 있습니다. 창업의 현장들, 청년들이 스스로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가는 현장도 있고 또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는 서울시와 함께 좋은 일자리에 대한 답안을 만들어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관광이라든가 R&D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서울시의 주된 정책적 전략적 일자리 사업을 찾아서 서울의 미래 계획을 함께 해보는 그런 일자리 창출 대장정이 됩니다. 예. 이거 취지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10월 한 달이면 끝나는 건가요? 한 달간은 현장을 직접적으로 돌아보는 것이라면요. 예. 일자리 대장정이라는 것은 한 달간 직접 돌아보는 걸 포함해서 우리가 앞으로 5년간의 일자리 정책 전반을 또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으로 어떻게 일자리의 모든 답을 찾겠습니까?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 일자리와 관련된 사람들과 연결하고 또 좋은 답을 가진 시민들과 계속 문제를 같이 찾아가면서 예. 시민과 노동계,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잡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일자리 대장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지금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 정책과 좀 비슷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업 박람회도 많이 했고 예. 그리고 그런 자리에서 취준생들이나 또 구직자들 많이 만날 수 있는 접점도 있었고요. 예. 또 노인이나 또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들도 좀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좀 뭔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때는 마치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일방통행적이었다고 할까요?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현장과 꾸준히 대화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는 좀 더 집중적인 노력, 특히 서울시의 모든 정책이 다 일자리와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예. 서울시 모든 실국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앵글을 가지고 예. 모든 사업들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민과 공유해 나가는 그런 일자리 정책이 다른 때의 정책과는 좀 차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또 서울시 혼자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와도 손을 맞잡고 기업계, 노동계, 지역사회 이런 모든 문제를 알고 있고 답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해나간다는 것이 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재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서울시 일자리 기획단 엄연숙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카페가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가산동에 있는 한 힐링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눈안마기 씌워드릴 거거든요. 손으로 좀 잡아주세요. 전신 다 되는데 어디 위주로 먼저 해드릴까요? 허리요. 허리 집중적으로 해드릴까요? 네. 그러면 처음에는 허리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전신 다 풀어드리는 걸로 해드릴게요. 네. 편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카페 가산점 매니저 정선주입니다. 비행기 1등석 컨셉으로 해서 일반인들 편하게 휴식할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힐링카페가 저희 말고도 많이 생겨가지고 더 많은 다양한 컨셉으로 나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기존 카페랑은 다르게 새로워야죠. 저 안마 이제 시설도 있고 안마하면서 이제 마실 수 있는 차 또 여기에서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 회사 동료 이렇게 같이 왔는데요. 전신 마사지를 받았어요. 여기 머리 부위도 이렇게 조여주고 어깨, 엉덩이, 뭐 다리, 발까지 되게 시원하고 좋았어요.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하다가 그 체험기 이런 걸 보고 한번 와서 좀 경험해봤으면 해서 왔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뭐 정기적으로 한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카페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가 비행기 1등석 콘셉트의 힐링 카페에 다녀왔네요. 가산동에 있다고 합니다. 1등석에서 제공하는 오미자 한방차 같은 서비스는 물론 15분 동안 안마의자에 앉아서 전신 마사지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저도 시간 내서 한번 가봐야겠네요. 참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일지요. 자, 그리고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사연 도착해서 소개해드릴게요. 3114번님. 24시간 격일 근무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보듬어주는 우리 경비대원들에게 힘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새벽 찬 공기에 감기 조심하고 건강 챙기세요. 우리 대원들 파이팅! 이렇게 힘내라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늘 우리 또 주민들의 안전을 챙겨주시는 경비대원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힘내라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샵 0945로 보내시면 되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브라이언 아담스의 헤븐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수요일은 경기도입니다. YTN 김학무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김학무입니다. 예, 축제 계절 가을을 맞아서 경기도에서도 이번 주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데 좀 이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안성에서 바우더기 축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축제인가요? 네, 올해로 15번째 맞는 그 안성 바우더기 축제가 어제 길놀이에 이어서 오늘부터 닷새간 본격적인 축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예. 바우더기 축제는 조선시대 남사당패의 꼭두새 역할을 여성 최초로 했던 김암덕을 기리는 축제인데요. 예. 그 암덕이란 이름을 풀이한 게 그 바우덕이죠. 바우덕이는 당시 가장 뛰어난 꼭두새로 뽑혀서 정삼품 벼슬에게 하사하는 옥으로 된 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요즘으로 치면 가장 인기 있는 연예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우더기 축제는 어제 바우더기 묘에서 고사를 지내면서 시작됐는데요. 저녁에는 3,0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길놀이가 시내 전역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공연이 열립니다. 가장 큰 인기를 모으는 공연은 바로 줄타기죠. 남사당 줄타기는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면서 널리 알려졌는데요. 네. 가느다란 줄 위에 올라가서 다양한 묘기를 부리는 모습이 탄성을 자아냅니다. 줄타는 사람을 얼음산이라고 하는데 현재 얼음산이는 여성 2명입니다. 두 사람 다 15년 이상 각고의 노력 끝에 멋진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푸른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한 줄타기는 꼭 한번 봐야 할 공연입니다. 예. 이 밖에 남사당패 풍물놀이와 각국에서 온 민속팀의 공연도 눈길을 끕니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마당이나 안성맞춤 농산물 장터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수원 화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수원 화성문화제도 열린다고요?
네,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배경으로 한 축제도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예. 조선 정조대왕이 당쟁을 뿌리 뽑고 개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원에 4대문을 갖춘 성을 쌓았는데요. 정조대왕이 한양에서 이곳으로 행사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게 축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조의 행차는 수원에서 멀지 않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등을 참배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 영화에서도 사도세자의 이야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의 배경이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예. 정조의 행렬은 수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행렬 도중에 정조가 억울한 백성의 하소연을 듣고 해결하게 해주는 장면도 있어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네. 또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도 고증을 거쳐서 화성 행궁에서 열려 눈길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의 호위 부대 군사들의 무예 24기 공연도 박진감 넘치는 무술을 선보이고 한밤에 열리는 마상무예도 색다른 볼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화 사도를 보신 분들은 더 남다르게 감상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포천에서도 억새꽃 축제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곳에 가면 정말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군요. 네, 경기도 포천 인근의 명성산과 산정호수 일대에서 11일까지 억새꽃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의 주제인 포천 가을을 담다에서 알 수 있듯이 가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축제입니다. 명성산에는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드넓은 억새밭이 펼쳐져 있는데요. 네. 전국 5대 억새 군락지로 꼽힐 만큼 억새 감상의 포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축제는 199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축제는 산신제와 함께 시작되는데요. 1년 후에 받는 편지 쓰기와 불꽃놀이, 또 SNS 축제 인증샷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억새 군락지 감상 포인트는 산정호수 주차장에서 비선폭포와 등룡폭포를 지나서 2시간가량 오르는 능선인데요. 네. 마치 눈이 내려앉은 듯 하얀 억새꽃이 가을 동화와도 같은 추억을 만들어줄 겁니다. 명성산에서 내려오면 거울처럼 맑은 산정호수 주변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데요. 야생화 식물원이나 한과 문화박물관, 또 굿데이 캐러반 캠핑장, 토속 음식점 등에서 힐링과 먹는 즐거움을 함께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 가을 분위기 물씬 풍기는 보고였습니다. YTN 김한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푸르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민호는 페이코 앱을 깔고 팀원이 5,000원을 충전했다. 버스 720원, 편의점 1,000원, 버거 3,000원을 결제하면 얼마가 남을까? 280원. 문화상품권 3,000원. 페이코 앱 깔고 팀원이 3번 결제하면 문화상품권 3,000원이 10월 22일까지 자세한 내용 페이코 앱 참조.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즐거운 잡음 아날로그 LP 음원을 소개해드리는 날인데요.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내용의 가사로 유명한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를 골라봤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눈 속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여유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서 가뭄 이야기 나눠봤는데 0327번님, 가뭄의 위기 속에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IMF를 극복했듯 우리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피해 입은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